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에 대해서 공부한다고요? 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대소관계라는 건 그냥 누가 크고 누가 작다. 크고 작고에 대해서 관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대소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절대값이 무엇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봐야 됩니다. 이 절대값이라는 건요,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라고 요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점이니까 수로 얘기하면 0인 거죠. 그죠? 1.5입니다. 으로부터 혹은 뭐 0으로부터 그쵸? 떨어진 거리다. 자, 꼭 요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외워주세요. 절대값은 뭐라고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요렇게, 마치 일자 두 개를 쓰는 것처럼 요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표현법을 보면요. 자, 절대값 플러스 3이다. 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플러스 3이라는 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수직선을 그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수직선 뜩 그렸을 때, 자, 기준이 되는 원점, 즉 숫자로 얘기하면 0입니다. 그래도 얘네들 1,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3, 플러스 4, 뭐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럼 플러스 3하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요 거리 값을 얘기하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3인 거죠. 3, 그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 자, 만약에 요렇게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렇게 기호로 썼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2가 0,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즉 음수값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리라는 건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겠다? 여기까지 길이니까 너는 그냥 얼마로구나? 2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절대값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 절대값이라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길이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음수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마이너스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양수의 펜을 바꿔서 양수의 절대값은요, 그냥 플러스 기호를 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음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의 절대값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붙어있는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그냥 떼고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얘기 나오면 나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선생님 0은 어떻게 될까요? 자, 0의 절대값. 자, 0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얼마입니까? 떨어진 거리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0의 절대값은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은 항상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길이가 돼서.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 또는 여기 2번에서도 봤죠?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수 또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크다. 즉,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크다. 이 말은 0으로부터 멀다. 멀리 떨어져 있다. 요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중요해서 이걸 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즉 절대값이 6번 5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로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자, 절대값이 3이다. 이렇게 절대값을 주면요, 여러분 이 절대값에 해당하는 수는 반드시 몇 개다? 2개다를 잊지 마세요.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건요, 양수의 방향으로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음수의 방향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값이 3이다 라는 말은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모두 절대값이 3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3인 두 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즉 몇 개다? 2개다 라는 거를 잊지 맙시다. 절대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럼 10이다. 그러면 절대값이 10인 수는 몇 개다? 2개고 그 두 수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2개가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해서 절대값 성질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절대값을 배우면요,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소관계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대소관계가 수직선에서요,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왼쪽으로 가면요, 수는 작아집니다. 자, 명쾌합니다. 수직선에서, 자, 또 수직선이 필요하겠네요. 요렇게 수직선 등장해 봅시다. 자, 수직선에서요, 가운데 여기를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양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 왼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숫자는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쪽으로 하면 커지고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 가만 놓고 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이쪽이 분명히 0보다 큰 게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양수는 무조건 0보다 어떻습니까? 아, 무조건 크겠네요. 그죠? 부등호로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쪽 0보다 왼쪽에 있는 쪽, 요거는 우리가 음수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럼 당연히 작아질 거니까 음수는 0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음수, 0, 양수는 이런 대소관계가 명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양수들끼리는 어떨까? 음수들끼리는 어떨까? 한번 볼게요. 양수들만 보시면요, 자, 요렇게 숫자가 하나하나씩 증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수는 커지면 얘네들 절대값은 똑같이 커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오케이. 양수는 절대값이 커지면 그 실제 값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 크는 겁니다. 절대값이 커지면 큰 수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음수는
조금 사정이 달라집니다. 음수는요, 만약에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양수와 음수는요, 그 절대값에 대해서 반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연습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숫자 하나만 좀 잡아 볼게요. 자, 5분의 4라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수가 있어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양수가 누가 더 클까? 당연히 통분을 통해서 먼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5분의 4는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15분의 1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얼마입니까? 15분의 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즉, 절대값 5분의 12라고요. 절대값 15분의 5하고요. 분명히 절대값 정의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당연히 5분의 12가 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양수들은 절대값이 큰 수가 어떤 수다? 큰 수다라고 얘기해서 아이고 15분의 5 절대값이 이 친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커. 요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음수로 바꾸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이 5분의 2 한번 해볼까요? 5분의 2 처음 썼군. 5분의 4였군요. 요 두 수에 대해서 한번 대소관계를 얘기해 보자. 해보면, 자, 얘네들 일단은 통분을 시켜서 마이너스 15분의 10 요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15분의 6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의 절대값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이요. 마이너스 15분의 10은 그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너는 15분의 10이야.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절대값 15분의 6 당연히 거리니까 오케이 15분의 6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럼 이 두 수의 절대값 즉 멀리 떨어진 거를 보세요. 누가 더 멀리 떨어졌습니까? 당연히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수는 음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래서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3분의 2가 실제로는 더 작다라고 우리가 요렇게 대소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대소관계가 절대값하고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등호, 크고 작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건데요. 이 부등호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등호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두 수가 있습니다. 몰라요. 뭐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문자로 놓을게요. 자, 첫 번째 A가 있습니다. B가 있는데요. 요렇게 A가 B보다 크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B보다 크다. 라고 요렇게 당연히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을요,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초과라고 얘기가 됩니다. 즉 A는 B 초과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초과라는 말은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A가 B보다 작아요. A는 B보다 작다.
자, 이 작다는 말을요, 요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A는 B 미만이다. 미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치지 못한 거예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작다라는 표현, 미만이라는 말, 조금 이렇게 글씨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요거 다시 써줄게요. 미만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가 미만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표현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요렇게 밑에다가 부등호에다가 등호, 는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크다에다가 같다는 는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으냐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즉 요거는요, 아이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요거는요, A가 B보다 크다 이거랑 A는 B랑 같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라고요. 즉 두 개의 식을 한 번에 쓴 겁니다. 자,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어주고요. 또 다른 말로는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렇죠? 작지 않다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을 모두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A는 B 이상이다 라고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 크다라는 말도 되지만 같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한다면 크거나 같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비슷한 걸로요. 네 번째. 자, A가 요렇게 뭐라고 읽어줍니까? 그렇죠.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너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A는 B와 같다. 이거 두 개를 합쳐준 식이라고요. 그럼 한글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A는 B보다 뭐라고요? 크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도 읽어줄 수 있고, 그 다음 A는 B 뭐라고 읽냐면요, 이하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도 기억해둬야 되겠죠. 이 이하라는 말, 작다는 말에다가 같다는 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 한글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글을 딱 읽으신 다음에 그걸 바로 이렇게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얘네들을 기호화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A는 아이고 또 펜이, 자, A는 7 이상 그리고 13 미만이다. 자, 요런 표현이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A는 7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고 13 미만이야.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 13보다 하고 요렇게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